추미애 장관이 밝힌 9개월간의 전말인데요. 추 장관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내가 해당 대위의 번호는 보좌관에게 줬지만 번호를 줬다고 전화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번호는 줬지만 지시는 아니다. 라고 해명한 겁니다. 검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야당과 보수 언론은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 아들 병가와 영가는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다. 그러면서 이 보좌관에게 지원 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이 보좌관에 대한 나의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한 분들 분명한 사과를 다시 촉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라고 지난 2일에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논란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번호는 좋지만 그걸 갖고 진짜 전화하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라는 건데. 박정원 대변인. 너무 쉽게 우리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는 얘기랑 뭐 똑같아요. 뭐 이렇게 전화번호 주고 했으면 그게 전화하라는 얘기라고 저는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봐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면서 추석 명절 국민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면 일단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9개월 동안 뭐 수사를 시작해갖고 와서 겨우 한 달 만에 나온 수사 결과를 뭐 국민들이 믿냐 안 믿냐 이 이전에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왜 사적인 일을 보장하는 시키겠냐고 수차례 걸쳐서 얘기했던 그 추미애 장관의 말을 이미 국민 대다수는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는데 전화번호 줬는데 내가 지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한 게 아니라는 이런 궤변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을지 잘 모르겠고요. 늘 하시는 말씀처럼 Ministry of Justice 법무장관인데 이제는 떳떳하게 국민한테 뭔가 얘기하고 국민들의 믿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언행을 보여주시는 게 마치 저렇게 여전히 궤변으로 국민들 마음을 후벼파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건 박정원 대변인의 견해고 윤태곤 시장의 견해는 어때요? 전화번호를 줬지만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이야기인 거고 문제가 되는 건 뒷부분입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나한테 법적 조치와 모든 걸 취하겠다. 그거는 이상하고 안 이상하고 차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검찰에 대한 자기 이제 지휘 통제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예컨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모 신문에서 뭐 옛날 뭐 어디 접대를 받은 뭐 그게 있다라고 신문 일면만 써가지고 근데 그 신문에 대해 뭐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정감사장에서 그 신문의 기사가 잘못됐지만 윤석열 총장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검찰총장이니까. 그리고 그 신문은 결국 그 뒤에 이제 크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뭐 이것에 대해 가지고 부당하다. 근거가 없이 이렇게 나한테 음해를 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내가 지시를 안 했다라는 거하고 그 뒤에 이야기는 분리해서 봐야 되고 그 뒤에 게 저는 훨씬 더 엄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분의 견해인데요. 이재명 부장. 여러 가지 좀 올린 글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뭐 야당과 보수 언론의 거짓말 프레임이다. 이것부터가 사실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 진보 언론이 할 수 있는 뭐 한겨레, 경향신문도 다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이야말로 그냥 진영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진영으로 돌파해보겠다라는 추미애 장관의 생각을 단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럼 과연 거짓말을 안 했다는 거냐. 참 국민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죠. 보좌관한테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전화권을 줬던 지시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검찰이 밝힌 거에서 그때 통화할 때마다 바로 답변을 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관계 속에서 뭐 요청이나 부탁을 밑에 사람들은 다 그걸 지시나 요구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 당연한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전 또 하나 굉장히 지적하고 싶은 게 이번에 병가의 연가는 누구나 군인이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프면 병가를 누리는 건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병가를 연장할 때 본인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보좌관의 문의를 통해서 연장했다는 걸 노릴 수 있는 과연 그런 기본권을 누릴 군인이 과연 있나 했을 때 너무 좀 뭐랄까 본인이 좀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좀 헤아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모레부터 아마 국감이 열리고 그때 또다시 이 거짓말 논란이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점에서 미리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오히려 사과하면 지나갈 수 있는 문제를 호미로 막고 가래로 못 막는 그런 사태를 본인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니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법 전문가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추 장관은 본인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많은 언론들은 거짓말을 했네라고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청탁도 아니었고 외압도 아니었고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휴가였다라는 것이 판명이 난 이 시점에서 전화번호를 공유한 사실을 가지고 이게 지시다 아니면 정보 전달에 불과했다라고 공방을 벌일 만큼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요. 예. 이것을 정쟁으로 확대시켜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냐. 추석 이후에 우리 국감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석 전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이 잠시 멈춰있는 경제의 위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감수되는 상황이었지만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까지 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하관계 때문에 이게 지시나 상명하복 때문에 이것이 어떤 요구 요청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여직원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예. 변호사님 혹시 그때 그 번호 뭐였죠 하고 전달했을 때 이게 지시냐 아니면 정보 전달이냐 이건 사실 두 사람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공방이 끝났으면 이 문제는 정치권이 조금 수습할 시간이 됐다. 그리고 국감에서도 새로운 문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